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간 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라는 것은 땅지, 지탱할 지 해가지고 지지인데, 요거는 땅의 갈래라는 뜻입니다.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적은 건데, 옛 사람들도 1년이 12달이고 12달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 12, 12의 배수는 24. 이래가지고 이런 수 개념을 쓰기 위해 가지고 지지를 만들었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했느냐? 순서는 여기 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거리입니다. 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가 멀어지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도 이렇게 가면은 인간의 방향에서, 인간이 사는 방향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누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야생성이 강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좀 야생성이 약한 겁니다. 오른쪽은 야생성이 강하다. 자, 그랬을 때 인간의 집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짐승은 바로 쥐입니다. 쥐가 쥐는 사람 집에서 살 수도 있죠.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시골 마을에서 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1번이고, 그 다음 쥐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게, 인간의 삶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돼지입니다. 이건 돼지 해자거든요. 이건 그래서 돼지가 되고, 돼지가 있고, 그 다음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 중에서 야생성을 좀 갖고 있는 것은 소입니다. 소. 그 다음에 인간의 삶에서 돼지 다음으로 야생성이 약하면서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개. 돼지 다음으로 개. 개가 되고, 그 다음 번째 야생성이 강한 상대로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범이 있습니다. 범. 요즘은 호랑이라고 하지만은 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 다음으로 인간의 삶에 가까이 있으면서 야생성이 약한 것은 닭입니다. 닭. 그 다음 닭에 대칭되어서 야생성이 강한 녀석은 토끼입니다. 토끼. 그 다음 닭 다음으로 야생성이 약하면서 인간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은 원숭이. 원숭이에서 대칭해서 야생성이 강한 것은 우리가 은하수라고 합니다. 은하수. 옛날에는 미리네. 그 미리네에서 미르가 원래 용이라는 뜻입니다. 용. 미리네는 용이 사는 강을 미리네라고 하죠. 그 미르입니다. 미르. 용. 그 다음에 원숭이보다가 좀 더 먼 곳에 사는 녀석은 양입니다. 양. 염소라고 할 수도 있고, 양입니다. 그 다음 양에 대칭해가지고 야생성이 강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먼 곳에 있는 것은 뱀. 그리고 가장 인간의 삶에서 물론 요즘 시대는 아니겠지만은 옛날에 뭐
구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 봤을 때 말이라는 것은 사육되지 않았으니까 저 들판 먼 곳에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한 겁니다. 배열을.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예,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각 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 개념으로 사용한 한 문자이기 때문에 본래로는 쥐라는 이런 각골문이 있습니다. 쥐. 딱 각각에는 각골문이 전부 다 있습니다. 호랑이도 이렇게 호랑이가 있고 토끼도 있고 용도 있고 뱀, 말, 염소,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다 각각의 각골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형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숫자 원리를 적용한 이유는 일단 쓰기도 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수 개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와 똑같이 쓰면은 또 혼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동물의 특징을 가져와서 간략화했습니다. 특징. 그럼 각 동물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쥐는 여기 아이 자자입니다. 아이자. 아들자. 예. 자인데 이거 아이 머리고 요거는 머리. 요 X표는 둥글다는 뜻입니다. 둥글다는 뜻. 좌우 대칭, 아래로 대칭 이렇게 해서 둥글다는 뜻이고 요거는 팔 기어갈 때 팔 짚은 팔이고 요거는 기어갈 때의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지하고 아이를 대비시켰는데 그 아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라는 것은 저지레를 많이 합니다. 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지레를 많이 하는 동물 해가지고 여기 쥐라는 뜻을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입니다. 소는 이렇게 뿔이 있고 머리 위로 조금 올라가 있고 요거는 귀고 밑에 요 입, 코 요를 좀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조막손입니다. 조막손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손을 조막손이라고 합니다. 그 조막손을 이렇게 손가락 끝을 오그라뜨려서 조막손을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도 보면은 발가락이 길게 안 뻗어 있고 짧게 오그라져 있고 펴지를 못합니다. 그런 특징으로 해서 여기 요 글자를 그 소의 뜻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글자를 이렇게 각골문식대 이렇게 썼는데 안에 거는 화살이고 요거는 어떤 물체입니다. 화살을 쏴서 어떤 물체를 맞춘다. 그러니까 화살처럼 굉장히 빠르게 사냥을 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랑이입니다. 날렵하다는 거죠, 아주. 그래서 이게 호랑이 뜻으로 씁니다. 호랑이 뜻. 그 다음 토끼는 가끔 토끼 여기 있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토끼의 특징을 생각해서 토끼의 귀입니다. 귀. 두 개 쭉 뻗어 있는 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끼를 뜻합니다. 그리고 진자는 여기 은하수 모양입니다. 하늘에 은하수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발이 달려서 두 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흘러간다 이렇게 해서 용을 뜻합니다. 용. 본래는 은하수겠죠. 그 다음 뱀은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쭉 꼬리까지 몸통에 발이 없고 팔다리가 없고 쭉 그냥 몸통으로 해서 꼬리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특징으로 해서 이거는 뱀사가 됩니다. 물론 한자에서 뱀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오. 오는 말의 특징은 제자리에서 그 앞다리를 들고 솟구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절구공인데, 본래는 절구공이 온데, 이거 절구공인데, 절구공이는 좌우 대칭 모양입니다. 아래로도 찍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렸어도 방아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구공인데, 절구공이는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찍고,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찍고 하는 그런 특징에서 솟구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의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미는 오는 안일미 이렇게 되지만은 소리를 갖고 와가지고 염소나 양이 그 울음소리가 미 한다고 해서 이 글자를 양미자로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은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뭐 별신 그렇게도 쓰일 수 있죠. 근데 이 글자 모양이 원숭이 모양을 똠습니다. 원숭이가 뛰어갈 때 요거는 머리가 되고, 요거는 팔이 되고, 요건 다리고, 요건 꼬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숭이 뜻으로 씁니다. 원숭이. 그 다음 닭은 밑이 통통하고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꼭 옛날에 술병을 닮아갖고 오늘 이렇게 해서 닭유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 개는 개술. 어떻게 해서 이게 개의 뜻을 가지느냐, 이 도끼 모양이. 이 도끼는 우리가 무기할 때 갑을병정 천간에서의 무자 보다가는 이 날보다 뒷부분이 두껍다는 뜻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도끼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쩌렁쩌렁 울리겠죠. 쾅쾅 하면서 그 도끼질을 할 때 나는 소리, 개가 멍멍 짖는 거하고 연관지어서 요거를 개의 의미로 넣은 겁니다. 개술. 그 다음 돼지해는 우리가 흔히 돼지 시자가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요거는 돼지 시자로 쓰이는 한자고, 요거는 돼지해입니다. 왜 이렇게 약간 달리 했느냐, 지금 요 배가 여기 있지만은 여기서는 배가 이 앞다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배가. 그래서 배를 깔고 누워있는 돼지를 표현한 겁니다. 게으른 돼지를 좀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각 글자에 동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글을 가져와서 그거를 짐승의 뜻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서는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염소,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런 순으로 구성을 했고, 각 글자는 2시간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나타냅니다. 하루 24시간. 각 글자는 2시간씩 해서 12자니까 2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즘 학자들은 이 짐승과 이 글자와 그 다음에 이 순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했던 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 이거는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천 방패간입니다. 이게 하늘 방패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약간 좀 의역하면은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이게 천간입니다. 천간, 하늘 방패,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강한 군사력을 지닌 우두머리가 신하들에게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길. 자, 첫 번째 요거겠죠. 딱딱한 가죽을 다루어 무두질하여 옷을 해 입고 철이 든 돌을 재련하여 철덩이를 만들고, 그 다음 그 철덩이로 철제 무기를 만들어 훈련하여 자기 몸을 다루듯이 하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자세로 하고,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만방으로 뻗어가자 라고 명하셨어요. 그리하여 군사들의 훈련 시 구호로 사용되고, 물론 갑,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외쳤겠죠. 구 국가는 많은 지역을 복속시키며 거대한 국가로 변하였고, 후대의 사람들은 왕의 훈시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각 글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경자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거는 요즘도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난동제압봉이랍니다. 난동제압봉. 예. 거의 옛 글에도 그대로 남아있죠. 예. 난동제압봉. 그리고 종합해 보면 천간지지라는 것은 천간은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지지는 땅의 갈래. 그래서 천간지지인데, 요거를 옛날에는 그 숫자가 없을 시절에 요걸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연원일시도 표현하고, 그 다음 많은 철학적인 의미로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